자,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추리극입니다. 사마르칸트의 낡은 벽화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안데스 산맥의 메아리로 끝나는 여정인데요.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이 두 대륙을 잇는 고대의 숨겨진 연결고리. 바로 이 깃털 하나에 숨겨진 비밀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비밀 해독 완료라고 아주 대담하게 시작했죠?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역사의 거대한 미스터리, 그 실마리가 드디어 잡혔다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400년 전,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었던 아프로시압 궁전입니다. 당시 이곳의 왕에게 세계 각국의 사절단이 찾아온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가 있는데요. 근데 저기 벽화 한쪽 구석 좀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옷차림부터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본 결과 이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7세기 고구려에서 온 사신들이었어요. 그 증거요? 차고 넘칩니다. 우선 머리에 꽂은 저 새 깃털, 저게 바로 고구려의 상징 조우관이거든요. 그리고 허리에 찬 칼, 저 고리 모양 손잡이, 환두대도죠. 이건 우리 무용총 벽화에서 봤던 고구려인 모습,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아니 근데 고구려 사람들이 왜 이렇게나 먼 사마르칸트까지 갔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세력을 키우던 당나라, 이거 좀 견제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원길을 따라서 저 멀리 서쪽까지 동맹을 맺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반도에만 갇혀있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유라시아 전체를 무대로 활동했던 정말 다이나믹한 제국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이 사신들의 외교 임무가 아니라 바로 저 머리에 꽂힌 깃털 하나라면 어떨까요? 이 깃털 하나가 7세기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무려 수만 년 전 두 대륙을 잇는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너무 나간 생각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왼쪽이 고구려의 조우관, 오른쪽이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 원주민의 깃털 장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문화 모두 깃털을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겼어요. 왕의 권위, 용맹한 전사의 명예,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샤머니즘 유전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진짜 생물학적인 DNA는 아니고요. 일종의 문화적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려에 있는 솥대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템,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새가 땅에 있는 인간과 저 하늘의 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공통된 믿음.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이 문화적 DNA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갔을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 빙하기 때 이 베링 해협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베링 육교를 통해서 고대 시베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시베리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문화가 한 줄기는 유라시아로 또 다른 한 줄기는 아메리카로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살펴봤죠. 복장이나 신앙 같은 것들이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정황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 증거, 바로 언어의 흔적을 추적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도 언어의 뿌리에 새겨진 소리의 유전자는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깃털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고대의 코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우리말로 깃털 할 때 깃이죠? 그리고 저 멀리 고대 마야어에서는 쿠크라고 불렀습니다. 깃과 쿠크, 발음이 꽤 비슷하죠? 놀랍게도 기역과 크는 둘 다 혀 뒤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 계열의 발음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단어의 시작 소리가 같다는 거죠. 심지어 마야의 신 중에 쿠쿨칸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깃털 달린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쿠쿠가 바로 깃털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이 연결고리를 훨씬 더 넓게 확장시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고대 인도어, 산스크리트어에서 날개를 파트라라고 했어요.
푸 발음이죠. 그리고 고대 일본어에서는 깃털을 파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푸 발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푸 소리가 저 멀리 남미 안데스, 잉카 제국의 언어인 케추아어 푸르라는 단어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일본을 거쳐 안데스까지 이어진 푸 소리의 대장정이라니 정말 엄청나죠? 자, 이쯤 되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시죠?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피 계열의 소리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일본의 파네가 되고 마침내 베링 해협을 건너 저 멀리 남미의 푸르까지 이어졌을 가능성. 우리는 이걸 언어의 실크로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수만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소리의 길인 셈이죠. 네, 이렇게 고대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연결망의 한가운데 바로 고구려가 있었던 겁니다. 핵심적인 교차점, 즉 노드의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사마르칸트의 벽화로 돌아와 보죠. 이제 저 고구려 사신의 머리에 꽂힌 조우관이 그냥 평범한 모자로 보이시나요? 아닐 겁니다. 서쪽으로는 실크로드를, 동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화와 연결되는 수만 년의 인류 역사가 압축된 완벽한 타임캡슐.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몰라요. 왜 저 멀리 북미의 나화호족이 우리말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말을 할까요? 왜 머리 모양을 길게 만드는 기이한 편두 풍습이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양쪽에서 발견될까요? 심지어 저승사자에 대한 믿음까지 비슷하다니 미스터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결국 이 모든 단서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 지도는 어쩌면 전체 그림의 절반에 불과한 게 아니었을까? 깃털 하나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추리국은요, 어쩌면 이제 겨우 첫 페이지를 넘긴 것일지도 모릅니다.